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진도가 약간 확정적인 거야? 유나? 네? 확정적인 거 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그 시험법이 나왔다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확정 그러면 프린트 없는 것도 팩트?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아니 뭐 프린트 얘기가 있긴 했는데 그게 대수에서였는지 아니면 저기 확정에서였는지. 아래가 있어. 현아야, 너의 생각은 어때? 없을 것 같아. 응?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작년에도 뭐였지? 없다고 했다가 막판에 보다 딱 줘가지고 막 그랬긴 했거든. 쌤이 작년에 정확히 신일 수업을 한 건 아니고 쌤이 어쨌든 자료 관리를 했으니까 그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 자, 여튼 봅시다. 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뭐지? 네. 를 이야기하면 이제 기억이 그래 그 사이 왜 이렇게 또 이거네? 아까 말했던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맞지? 할 줄 하나 더 먹어야 돼? 그건 아니야? 입이 닿아 이제? 그래. 힘내봅시다. 조건부 확률은 사실 이제 그 표본간의 축소라는 말이 제일 이제 적당한 것 같아. 표본간의 일부만 보겠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건데 우리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리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얘가 홀수라는 사실을 알았어. 오케이? 그럼 그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지? 뭐라고? 3분의 3분의? 3분의? 네. 3분의 2지 2. 홀수 중에 소수 몇 개 있어? 3, 5, 2개 있잖아. 아니 지금 주사위 한 개라고 했잖아. 1도 있잖아요 홀수. 소수에게 쓰렸어. 이런 소수. 아니 그게 아니고 홀수에게 아니 그러니까 유연이가 지금 이제 그 쌤의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거든. 자, 유연이가 인생을 권통을 하고 있어. 네. 인생 권통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주사위 딱 던졌는데 누가 유연이를 돕고자 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서 야 홀수야 라고 해줬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유연이가 소수일지 아닐지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네. 너는 소수에 걸 거야 소수가 아니다 이거. 소수에게 왜? 주사위겠죠. 아 진짜. 아니 이번에 좀 잘 이해해야지. 홀수 중에 우리 홀수라고 알았다니까 이미. 네. 근데 1, 3, 5 있으니까 그 중에 소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2개 있잖아. 소수 아닌 거는 한 개밖에 없잖아. 네. 그럼 소수일 확률은 얼마야? 3분의 2죠. 그렇게 생각하자는 게 조건 확률이야. 아 전체를 모르겠다. 원래 주사위 확률 뭐야? 전체는 6. 1부터 6까지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우리 전체 몇 가지 줄여버린 거야. 아, 홀수로만 줄여버린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 여기다? 표본 공간에서 분모를 줄여버려. 표본 공간에서 어떤 조건으로 줄인 괜찮니? 곳에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쓰면 혹시 이거 읽을 수 있니 유연아? 네. PBA. 현우도 못 읽고 말하잖아. 아 읽을 수 있어? 네. 어떻게 읽어? P 어. B 바 A. 오! 하산해라. 유연아. 네? 방금 현우가 조금 더 나았다. 인정. 오케이. 자, B바이야. B바이. 왜 바라고 부르는지 알지? 바라는 게 무슨 의미야? 가요. 혹시 뭐 술집 생각하면 안 돼? 술집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알겠죠. 바가 무슨 뜻이야, 바? 혹시 아는 사람? 막대기. 맞아. 하네. 막대기야, 막대기. 그래서 이제 짝대 세우라는 뜻이 알았지? 오케이? 근데 이제 바는 그냥 기호를 부르는 이름이고 실제로 이 바의 의미가 뭐지? 기분이야, 기분. 기분이야. 그러니까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괜찮아? 여기도 뭘 한 거야 지금? 홀수가 나왔다고 가정할 때 소수율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묻는 거잖아, 맞지?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겠다고? A에 대한 B의 조건 확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방금 우리 어떻게 계산했지? 근데 계산을? 석준아 방금 어떻게 계산했어? 분모에 뭐 넣었어? 분모에 얼마 썼어 아까? 12. 아니 3이야. 너 3이 아니고 3 썼잖아. 3. 왜 3 썼어? 왜? 전체를 뭘로 볼 거니까. A로 볼 거니까. 그래서 NA분의 분자에 뭐 썼어 아까? 4번 근데 3이니까 몇 개야? 2개 2개니까 2개를 썼다고. 왜 2개지? 소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B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B 중에 A랑 겹치는 것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성준아 안녕, 이해하고 있어? 네. 정말로? 네. 오케이. 오늘 대답 안 해? 네. 확실하진 않아서? 네. 귀찮아서 아니고? 아니에요. 귀찮았으면 때렸다 알았지? 오케이, 부탁해. 아니! 오케이. 쌤이 엄청 친절하고 따뜻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하이츄 하나 드실래요? 그거 먹으면 그거야. 쌤이 그 친구여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네. 네? 없어서. 아니 이미 3개 먹었어. 그거 근데 하이츄가 이번에 완전 진짜 인기가 좋더라고. 아 진짜 그리고 근데 이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와이츄가 그 마이쮸 상위 호환이라고 여자애들 막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진짜 일주일 만에 털어버렸어. 일주일도 안 걸렸어. 화요일에 왔거든.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장 2봉지야. 한 거의 100개 샀을 걸. 그렇게 많이 형이 저도 여기 올 때마다 3개, 4개씩 먹었어요. 그렇죠. 아니 지난주에 하이츄 없었잖아. 아 그러니까요. 어제랑 오늘 해서 어제는 뭐야? 어제는 또 애들이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주셔서 먹었어요. 오늘도 4개 먹었고 사실 쌤이 이런 거 살 때 잘 먹기를 바랄까 잘 안 먹기를 바랄까. 안 먹길 바래. 먹길 먹길 바라지. 아니 내가 이거 그럼 왜 샀겠어?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알았지? 이렇게 사는 거야? 약간 척하려고? 아하하 유연아 잘 먹으면 좋지. 근데 너무 잘 먹으니까 당황스럽다 이 정도야. 이렇게 아이쿠야 유연아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미안하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통통 튀게 알았지? 이렇게. 자, 어쨌든 봅시다.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상식적인 유도를 한 거고 수학에서는 사실 이런 단계에서 뭐로 넘어가? 정의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분모와 분자를 NS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수학적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분모는 PA가 되고 분자는 PA 교우 B가 돼. 이 친구가 즉 이 친구랑 같다가 조건부 확률이 정의가 된다. 이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조건 확률 계산하시고 그러면 P분의 P 교비로 계산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떨 수밖에 없어. 이 친구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편할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거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같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 분모에 오는 건 0이 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예외잖아, 맞지? 그래서 P가 0인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거기 개념 한번 봅시다. 가이노트. 자, 보면 이제 정의를 잠깐 보면 표본간 S의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보통 이런 거 쓸 때 선생님 교과서 그냥 이제 카피해옵니다. 이런 거 개념 같은 경우는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 확률을 하겠대. 그리고 위와 같이 아래와 같이 그렇게 정리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조건 확률의 성질은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정리인 거고 성질은 P B 바 A랑 그 다음에 P 똑같네. B 바 A 더하기죠. 이 친구를 더하게 되면 1이 된대.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PA가 되는 거지. 분의 PA 곱이야. 얘는 PA 분의 PA 교비여가 돼.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지? PA가 되지. 같으니까. 분자가 뭐가 돼? 정리하면 예. 자, PA 교비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지? 겹치는 PA 교비여는 A 빼기 B랑 맞잖아. 그럼 어디야? 여기지. 지금 둘이 다 얼마? A. 네. 그럼 PA분의 PA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요런 게 이제 참거짓 판단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데 쌤이 지금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좀 이해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조건부 확률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소통이라는 과목 자체가 결국 이제 실생활 활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 맞지? 그런 문제들을 처리할 때 어떤 컨셉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의를 이용한 확률 계산. 무슨 확률을 구하죠? 그러면 PA 구하고 PB 교A 구해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의가 유도되는 과정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였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실전에서는 꽤 많이 씁니다. 꽤 많이 씁니다. 거기 옆에다 뭐라고 써놨는데 이게 지금 당장 예로 들기는 좀 애매하더라고. 더 뒤에 내용을 써야 돼서.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고 이야기할게. 자, 그 다음에 사람 수가 나오거나 백분율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자연수 B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표를 그려서 푼다는데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현우만 안경을 안 꼈네. 현우는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낀 거야? 네. 부모님께 감사하지. 네. 네. 감사하지 않다고 했으면 거의 뭐. 자, A반, B반이 있고 이제 안경을 낀 사람과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총 뭐 30명 있다고 할게. 여기 10명 있고요. 안경을 낀 사람이 더 많잖아. 20명, 10명. 그다음 A반도 14명, B반은 16명. 그리고 여기가 12, 여기가 4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얼마지? 8. 여기는 6. 6인데? 14를 못 더하네, 맞지? 자, 어쨌든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표가 주어졌다고 하자. 질문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안경을 꼈을 때 A반의 확률 어떻게 돼? 총 수명 중에 8명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B반일 때 안경을 꼈을 확률 어떻게 돼? 16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A반일 때 안경을 끼지 않았을 확률 14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조건 방식을 묻든지 간에 표가 그려져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다. 괜찮니? 그래서 저렇게 표로 구하는 게 간단한 문제들이 있고 그때는 표를 통해서 풀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쌤 잠깐 봅시다. 그 유형 1번은 그냥 알아서 잘 읽으십시오. 볼까 없어서. 자, 그 347번 봅시다. 347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1등 당첨 제비 1개, 2등 당첨 제비 5개를 포함해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이 당첨 제비에 1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건 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확률이야. 근데 사실 일반 확률도 그렇게 나오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을 때 이제 뭘 고를 확률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제한적인 사건을 주고 여기서도 뭐였어? 우리가 생각해봐. 여기 잠깐만 잠깐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 표현이랑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거랑 같아잖아 지금. 사건 중에서 그죠? 약간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표현으로 주어지면 그냥 일반적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표현처럼 주어지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그 유형의 사건과 사건이 동시에 이제 약간 병렬로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 그럼 첫 번째 이제 여기
그 PA가 돼야 되는 게 뭐지? 네. 여기 문제에서 347번에서 A가 돼야 되는 게 뭐야? 사건 A가 돼야 되는 거. 임의로 두 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잖아, 맞지? 오케이. 여기는 여기 뭐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당첨. 당첨되는 사건의 확률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당첨될 확률은 얼마지? 당첨될 확률. 두 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이다. 10분의 6.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하나를 뽑는 게 아닌데? 두 개 뽑는 거구나. 두 개로 뽑는 거야. 어떻게 되지? 10분의 6, 20분의 6. 둘 다 당첨인가? 그러니까 둘 다 당첨해도 되고 당첨되었다는 말은 하나만 당첨되어도 당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네요. 6건이 좋습니다. 1 빼기 둘 다 꽝이로. 괜찮니? 이게 제일 낫잖아, 맞지? 근데 분자를 써보자, 분자. 분자는 뭐야? 이 문제는 근데 약간 그 무식하게 풀 거냐, 좀 깔끔하게 풀 거냐의 차이가 좀 큰 문제인데, 희한하게도. 분자는 뭐라고 쓸까? 분자. 1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래.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2등 당첨 제비도 중요하지 않은 거지. 결국 1등이 들어있다가 중요한 거잖아, 맞지? 1등이 들어있으면 애초에 여기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당첨이 되었다면 1등이 들어있고 당첨이고 1등 없이 2등만 있고 당첨인 거니까 당첨되어 있다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 뭐 구해야 돼 지금? PA를 구했잖아, 맞지? 부재 뭐 쓰고 싶어? PA 교비를 쓰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첨도 되고 1등 당첨 제비도 있는 건데 애초에 1등 당첨 제비 있으면 당첨된 거 아니야, 애초에? 맞지? 그러니까 결국 부재 뭐만 쓰면 돼? 1등 당첨 제비가 있을 확률만 구하면 된다고. 1등 당첨 제비가 있을 확률은 뭐야? 1등 뽑으면 1등 당첨 제비가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10C 2분에 1등 당첨 제비 하나를 일단 뽑고 나머지 9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뽑으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1등 당첨 제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A와 겹치는 것만 뽑히게 될 겁니다. 괜찮니? 얘는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저렇게 식을 세워보는 연습을 하기에는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8번 볼게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때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남아있는 3개의 공 중에서 진호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대.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려나.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건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더 많은 모든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아한테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지? 지아가 검은 공을 2개 꺼낼 수도 있고 1개 꺼낼 수도 있겠지. 근데 지아가 만약 검은 공을 1개 꺼내면 흰 공을 1개 꺼냈다는 얘기잖아. 그럼 남아있는 공이 뭐가 돼? 검은 공 2개, 흰 공 1개가 되지. 그러면 진호가 검은 공을 안 꺼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아가 검은 공을 1개만 꺼내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돼. 안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지아가 검은 공 2개를 꺼내고 진호가 검은 공을 1개 이하 꺼내면 조건을 만족하겠다, 맞지? 네. 괜찮니? 오케이. 그럼 이제 지아가 검은 공을 2개 꺼내자. 그러면 총 몇 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꺼내겠대. 근데 진호가 뭐 해야 돼? 검은 공을 1개 이하 꺼내야 되지. 그 확률은 얼마야? 그 확률은 얼마야? 3 애초에 검은 공이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잖아. 맞지? 그럼 진호가 아무리 검은 공 많이 꺼내고 싶어도 무조건 몇 개야? 많아봤자 1개잖아, 맞지? 1개 이하 꺼내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제 분자에 뭐 쓰고 싶어? 분자에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뭐일?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지아가 일단 검은 공 2개를 꺼내는 거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가 공을 꺼낼 거거든. 어떻게 돼? 남아있는 세 개, 지하가 아니고 진호구나. 이름을, 자, 어쨌든 30분은 뭐 하면 되지? 흰 공만 2개 꺼내면 되지. 괜찮니? 그럼 질문 있어? 석준이도 괜찮아? 너 여기는 복습 안 하고 왔지? 네. 몇 장이? 괜찮아? 잘 이해는 하고 있어 그래도? 너 언제 했어 박통우? 중2 때요. 기억이 나? 아니요. 쌤이 설명 잘하는 거야. 네. 그냥 농담 이 정도 한마디 중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자 353번 봅시다. 353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여자 200명. 아까 우리 이 문제가 200명이거든. 표만 그린 문제는 어떻다? 미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문제들 표 그리면 다 풀린다. 표 그리는 게 어렵지도 않다. 괜찮지?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353번은 조금 달라. 그래서 풀이를 하는 거거든. 353번 보십시오. 일단 문제를 읽어봐. 선생님 표를 그리고 있을게. 약간 벤 다이어그램 문제 그건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실 집합이랑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1학년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그렇지. 자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표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무슨 칸이 생겼어? 부족한. 동시에 칸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만 좀 인지하면 돼. 이렇게 한 줄 더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얘는 뭐야? 지금 총 몇 명인데? 200명인데?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없대. 근데 125 더하기 110이니까 235를, 그러니까 200을 넘잖아. 35명. 그럼 얘가 35명이 두 편을 보는 인 거야. 괜찮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도 구해야 되겠다. 얘는 얼마야? 135인가? 145인가? 얘는 180이 되겠다. 맞지? 네. 325니까 여기가 25가 되겠네. 여기가 얼마? 60이 되겠네. 맞지? 오케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두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이라고 60분에 25 이렇게 해서 봅니다. 표만 잘 그리면 이게 이제 낯선 상황이긴 한데 이게 아마 어디 기출 문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응하면 다음부터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야기할 건데 곱셈 정리를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 바이 PA분의 PA분이라는 식을 얻었잖아, 맞지? 그렇죠. 근데 얘를 우리가 등식이니까 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더라도 등식이 성립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PA 곱 B는 곱사건 확률이니까 얘는 PA 곱하기 PB 바이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지? 다만 요 식으로부터 유도가 되었기 때문에 PA가 0이 아니다가 기본 깔려 있잖아, 맞지? 곱셈 정리에서도 얘가 0이 아니다가 깔려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PA바 B를 쓰면 현우약 어떻게 되지? 네. 어떻게 되냐고? 이 부분에 오, 그래. 근데 PA 교비. 근데 현우야, 네. 너 확통은 좀 할만하지? 그런 거 같습니다. 대수보다 확통을 1등급 더 먼저 받지 않았지? 어차피 뭐 대수는 한 4등급 받아도 되니까. 그래. 현우 솔직히 해봐 안 해봐? 저기 대수. 아예? 목이 강아지다 목이. 뭔 소리 아니에요. 그래. 아닌데요. 저기
저쪽 반에 붙어 있어. 아 맞지 저 붙어 있지. 오케이 다음에 이따 보러 가자 같이. 같이 보고 우리 상담 심리 상담 좀 하자. 숙제를 이제 포기하는 자의 심리 상태가 궁금하다. 진짜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자, 여튼 볼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이것도 어떻게 돼? 곱하면? P 곱하기 P 1바 B가 되지. 괜찮아? 그러면 둘 다 분립해. 그럼 뭘 쓰는 거지? 뭘 쓰는 거지? 그러니까 식이 하나면 그냥 하나 쓰면 되잖아, 맞지? 두 개면 뭘 써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뭘 쓰는 걸까? 쓰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이 허락하는 상황이 있을 거니까. 근데 조금 굳이 이야기 해보자면 우리 얘를 어떻게 읽었지? BI. 그 말고 이제 의미로 B가 아니 A가 A가 이렇게 얘가 기분이야, 맞지? A가 주어졌을 때야. A가 주어졌을 때 그때 B가 나타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가는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괜찮지? 그러면 결국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A가 먼저잖아, 맞지? 그냥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어떻게 B가 먼저야? 사실 B가 먼저일 수도 있어. 근데 이따가 이야기하지 않았지? 똑같을 때. 아니.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제 선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풀겠지. A가 먼저 일어났으면 A가 일어났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확률 2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괜찮니?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라 할 겁니다. 물론 아닌 상황도 있고 그 상황이 돼서 또 뒤에 가서 정리를 할 거야.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먼저 일어난 사건이 B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A와 B의 확률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약분되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좀 좋아. 그럼 식이 좀 덜 헷갈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 어디 있지? 그렇군요. 357번 봅시다. 357번. 357. 자, 어떤 자물쇠에 맞는 3개의 열쇠를 포함해서 8개의 열쇠가 있대. 이 열쇠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자물쇠에 맞는 3개의 열쇠를 모두 찾으면 확인하는 작업이 끝난다고 한데 5번째 이 작업이 끝날 확률은 이렇다. 어떻게 하면 될까? 유연아 진도가 걱정되니? 오늘의 목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유형 2개만 다 끝나. 아니 그게 제가 아까도 넘겼는데. 너무 많이 넘어가서? 네. 유형 7번까지 할 겁니다. 유형 6번까지군요. 독립과 종속이 7번이다.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갑자기 꿈과 희망이 넘치지? 현우야, 갑자기 힘이 생기지 않아? 아닙니다. 어차피 뒤에 조금 더 할 거야, 약간 거.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자, 현우야, 괜찮지? 네. 힘냅시다. 3번 봅시다. 문제를 읽어, 문제 읽어보십시오. 풀어봐. 선생님 커피 하나 더 필요. 졸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유연아. 네? 이게 사기꾼이 보통 거의 다 됐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고 튀는 거 알지? 손은 풀었어? 너도 거의 다 됐어? 플러스. 풀었어? 다 뭐 나왔어? 3번. 오 아니네. 딴 문제 보고 있었어. 잠깐만. 오 맞았어. 석준이 풀었어? 현우는? 저 거의 다 풀었어. 너 약간 유연일 건데? 둘이 알고 봤더니 코드가 겹치는 거 아니야? MBTI 둘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런 리가. 너 뭔데? 뭐가요? 처음에 첫 번째 거 뭐야? 너희 둘이 동시에 말해봐. 저 I입니다. 너는? 뭘요? MBTI. MBTI 저 I.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N. 에이. 내가 I. 세 번째 거. F. 네 번째 거. 그러면 P. 너는 똑같다. 와. 야, 이 자식들. 다 의도한 거 아니까 알지? 그냥 자연 농담삼아 있어. 어떻게 똑같아?
야, 검사 결과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방금 순간 느꼈어. 아, 이 정도 똑같은 놈들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괜찮아. 똑같을 수 있지. 그 약간 쟤 보고 반면교사 삼아.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혈우도 요리 보고 알았지. 저렇게 안 해야지. 오케이. 그럼 이제 더 나은 인간이 될 거야. 괜찮지? 와, 근데 진짜 농담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유연아 집에 가서 벽에 베개 세워놓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자 여튼 합시다. 현우 어떻게 풀었지? 전체 분의 응. 5개죠. 응. 너 약간 한국말 잘 못. 아니 말을 해봐. 아 그냥 응. 세 번째 답볼 확률, 네 번째 답볼 확률, 다섯 번째 답볼 확률 해서 8개 전체 한 다음에 전체? 아 부모의 전체 값 하고. 그다음 어. 다섯 번째 될 거 다시 해가지고 어. 하면 나오. 이해는 되는데 쌤이 생각했던 두 가지 풀이 다 아니긴 해서 지금 이제 현호가 푼 방식은 사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에 조금 더 가깝지.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단원을 공부하고 있지? 조건부 확률의 곱셈. 곱셈 정리잖아, 맞지? 그 곱셈 정리를 통해서 푸는 게 조금 더 이제 의도에 맞는 접근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부터 보여는 줄게. 첫 번째 방법이 더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곱셈 정리의 초보 단계의 풀인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개의 열쇠를 포함해서 8개의 열쇠가 있는데 잠만. 이 친구는 좀 귀찮긴 한데 이 친구는 그냥 초보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설명이 오히려 불편해.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이제 나이스한 풀이만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은 문제에서 뭐래? 3개의 열쇠를 모두 찾으면 확인할 작업이 끝나는데 5번째 이 작업이 끝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처음 4번은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처음 4번. 아니 처음 4번 뭐 있어야 되는 거 석준아? 열리지 않는 열쇠. 두 개. 두 개. 뭐가 두 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열쇠 2개, 맞지 않는 열쇠 2개가 선택되었어야 된다는 거지. 네 번째. 네 번째까지. 그래야 5번째 빡 해가지고 마지막 열쇠 찾아서 끝날 거 아니야. 맞죠. 석준아, 겁나네. 알았지? 이런 거 잘해야 돼, 알았지?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처음 8번 중에 4번을 3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 꺼내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지? 이거 하고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그다음 뭐 하면 되지? 남아있는 그 열쇠가 4개고 4개 중에 아무거나 4개 중에 그 맞는 열쇠 1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걸 꺼내면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안 괜찮아? 사실 요거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결과를 봤을 때 4개가 나온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 약간 블랙박스 같은 느낌을 생각하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차례대로 4개를 꺼냈지만 어쨌든 결국 뭐 한 거야? 4개를 꺼낸 거잖아, 맞지? 그게 그냥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확률을 한 번에 계산해버린 거야. 이건 안 괜찮아? 괜찮. 친절하고 따뜻하게 한 번 더 해줄까? 네. 그래,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네. 친절하고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방법 1로 하려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거든. 우리 열쇠가 이제 K1, K2, K3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I1, I2, I3, I4, I5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KKK라고 쓰고 I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근데 확률 계산할 때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뭐 하면 좋다고 했어. 같은 것도 다른 걸로 간주하면 좀 안정적으로 풀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초보 풀이를 하려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처음에 뭐 나와야 돼? 이렇게 할까? 나쁜 놈, 옳은 놈 나왔다고 칠까? 네. 그럼 얼마가 되지? 8분의 나쁜 놈 몇 개 있어? 2개. 아니 나쁜 놈 몇 개 있냐고 총 지금. 다. i가 일리걸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이렇게 잘못된 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합시다, 맞지? 8분의 5 곱하기 7분의 4 곱하기 이제 뭐 하면 돼? 정사각형이 나오자고. 그럼 정사각형이 몇 개 있지 지금? 3개 있지. 이게 남아있는 키 6개 중에 3개 꺼내고 그다음 몇 개 중에? 5개 중에 키 꺼내고 맞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마지막으로 정상 키 하나 딱 꺼내면 5번에 꺼낸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뭐 한 거야? XX 동그라미 한 거잖아, 맞지? 저거 어떻게 해도 괜찮아? 순서를 바꿔도 괜찮잖아, 맞지? 그럼 순서를 바꾸는 건 몇 가지야? 잠시만요. 아 그쵸. 제대로 이렇게 4분의 2팩 곱하기 2팩분의 4죠. 오 4팩이야. 4팩 그쵸. 아, 잘 해놓고 그게 뭐랑 같지? 4C랑 같지. 3, 6. 논리가 네. XX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니까 4번의 트라이 중에 제대로 된 키를 뽑을 2번을 고르는 방법의 수와 2팩, 2팩분의 4팩이랑 논리가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요 식을 잘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곱한 걸 잘 보게 되면 얘랑 구조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 사실은. 4분의 1이야. 어? 뭐라고? 4분의 1이야. 마지막에 5번째 제대로 키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5번째 행동을 안 해? 해야지. 괜찮아? 이거 맞아. 현우 이해했어? 유연이도 이해했어? 아래 방법이 풀이. 아 이거 설명해줘야 돼? 아 그거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네. 어떻게? 딴 생각했구나. 오.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아닐까? 결국은 처음 4번은 무슨 일이 있어야 돼? 5번째 짠 하고 끝나는 거야. 네. 그럼 처음 4번은 두 개가 다. 2개 한 거잖아, 맞지? 네. 그리고 결국 처음 4번 하는 동안 눈 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4개가 나온 거야. 맞지? 4개가 확인된 거야, 맞지? 그 중에 뭐가 4개? 뭐가 2개? 저거 맞는 거 2개? 안 아니, 맞는 거 2개. 그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무슨 상황이야? 키가 4개 남았는데 맞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잖아. 그걸 딱 해서 5번째 끝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소중히 이해했어? 오늘 저 8팩분의 뭐로 해도 돼요? 전체 경우에서.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800분에 일단 맨 뒤에 3번은 그냥 이 남아있는 I 3개가 돌아갈 거 아니야, 맞지? 그냥 3팩 돌릴 거고 어차피 그래서 약분도 사라질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앞에서 5번째는 K가 나와요. 그거에 대한 처리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아? 그 얘기인 거지. 어떻게 할까? 여기 들어갈 거 하나 고르고 나머지 4개 배열 이렇게 되면 괜찮겠다. 4팩, 4, 3 이렇게.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네. 좋아하는 거? 저렇게 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아 나왔어? 멋진데 이거는? 뭐 사실 근데 솔직히 멋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거든. 자기만의 풀이가 있으면 확통은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그러니까 멀리 갈 때는 좀 애매해. 왜냐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그렇진 않잖아. 근데 내 사고가 나만의 특화된 풀이에 너무 특화돼 있어. 근데 해설 봤더니 이렇게 풀면 나한테는 안 익숙한데 이게 반복돼 봐. 나는 해설을 못 보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풀 익히고 플러스 알파의 사고를 익힌 게 더 좋아. 확통은 또 뭐가 있냐면 그거거든. 확통은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해. 해야 돼가 이미 틀이 잡혀 있는 상태야. 근데 그걸 만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일까 멍청한 사람들일까?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접근이 더 편해를 만들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웬만하면 그 큰 틀을 지켜주는 게 약간 누적된 지식을 좀 더 잘 활용하는 접근이긴 해. 그래서 기아에서. 기하에서는 조금 더 모르겠네. 기하도 사실은 일반적인 접근이 있고 근데 기하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사고를 좀 더 원하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사실은 기하는 해설의 한계가 너무 많아서 해설을 나이스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왜냐면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귀찮잖아. 맞지? 말로 하면 이렇게 간단한데 맞지? 그런 것들이 좀 심해서 기하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좋은 누적된 풀이가 해설에 충분히 이렇게 입혀지지 않았다에 좀 더 가까운 느낌.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유형 5번을 위해서 앞으로 한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이 그래. 쌤도 피곤한데 일찍 끝나면 좋지 맞지? 그치. 자, 일단 해봅시다. 우리가 A와 B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비가 10개가 있는데 당첨 제비가 3개가 있고 꽝이 7개가 있어. 같은 예인데 그때 겨울방학 때 들을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잘 받아들여지긴 할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A가 먼저 뽑고 B가 붙는데 기본적으로 B 복원이에요. 그리고 쌤이 이제 이거를 그 A가 당첨되는 사건을 E라고 하고 B가 당첨되는 사건을 F라고 해봤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A가 당첨되는 사건을 라지 A라고 하고 B가 당첨되는 사건을 라지 B라고 할게. 괜찮지? 괜찮지? 자, 그러면 첫 번째 PA가 얼마지? 아니 PA가 뭐지? 방금 얘기 뭐라고 그랬어? 사건 A가 뭐라고? A가 당첨되는 사건이라고 했잖아. 첫 번째 트라이에서. 그러니까 PA는 10분의 3이 될 거야. 그럼 두 번째는 B 바 A는 뭐지? 그러면은 이미 A가 당첨이 돼. 돼버린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무슨 상황이지? 제가 몇 개 남았어? 9개. 맞지? 당첨은 2개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 B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그러면은 이제 10분의 기다려, 3분의 참을게. 10분의 3분의 9분의 2 아니에요? 이미 A가 당첨이 되어버린 거야. 남아있는 재미는 몇 개? 9개. 당첨 재미는 몇 개? 아, 그래서 그냥 9분의 2야. 괜찮아? 저기는 약간 뭐지?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 좀 더 가까운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미 A가 당첨되었다고 가정하는 상황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이야. 그럼 A가 당첨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제비 수가 10개에서 9개로 줄었을 거고 당첨 제비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9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P A 교비를 구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지? 둘이 곱해요. PA 곱하기 PP 바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순적인 생각이 들지 않나? 아니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알아야 돼. 그렇잖아, 맞지?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알아야 돼. 모순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의 맥락에 따라서 얘가 바로 구해지는 저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바로 구해지는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것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정보의 맥락에 따라서 이제 곱셈 정리를 써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곱셈 정리를 써서 곱사건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이제 조건 확률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걸 구하래. 얘는 어떻게 구할까? 현우야, 네. B가 당첨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몇 가지 상황이 있지? 몇 네. 가지 상황이 있지? 근데 무조건 A가 뽑은 다음에 B가 뽑는 예. A가 무조건 뽑은 다음에 그게 가정이야. A가 뽑고 B가 뽑는데 B 복원이 가정이야. A가 당첨됐거나 안 됐을 때 그걸 조금 품위 있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겠어? 무슨 뜻이지? PA 괜찮아? 오케이. 저 친구는 공식적인 이론은 전체 확률의 법칙입니다. 안 쓰는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진 이제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지?
앞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구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PA가 얼마? 이거 계산했잖아, 맞지? 이거 하면 답이 10분의 3이 나와. 항상 이 문제 풀 때마다 신기했어. 왜 신기하다고 할까? 10 여기도 얼마? 10분에서 여기도 얼마? 10분에서 현우가 맨날 이제 이거 뽑기 하면 내가 잘해! 막 이렇게 막 할 건데 사실은 상관이 없더라. 현우 성격상 그럴 것 같긴 하거든. 맞지? 왠지 먼저 보면 유리할 것 같아서. 근데 확률은 어떻다? 똑같다. 세 번 해도 세 명 해도 다 똑같아, 알았지?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하고 나면 그때부터 확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당첨되었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은 변해버리잖아. 지금 A가 되었으니까 B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로 줄어버렸어? 9분의 1로 줄어버렸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남의 결정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보길래 뭐 이러면 뭐 할 말이 없긴 하다, 맞지? 현우는 그런 성격인가? 자, 여튼 자, 일단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P A바 B 이렇게. 이거 네? 잘 알겠지만 겨울방학 때 했던 설명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석준이를 제외하고는 이 설명이 너무 쉬워야 됩니다. 맞지? 너무 쉬워야 됩니다. 현우는 쉽지? 다 지어도 알았는와 이런 것 좀이야, 맞지? 오케이. 아니야? 네. 고마워. 이게 쌤이 설명을 해보니까 처음 들을 때랑 두 번째 들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른가 봐. 처음 들을 때는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라고 배우는데 두 번째 들을 때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좀 느끼면서 배우더라고.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어떻게 돼? 사실 이상하잖아. 그걸 일단 느끼는 게 먼저. 이상해 안 이상해? 이거는 빨리 이상하다고 해. 왜 이상하지? 왜냐면 뒤에 순서를 오. 먼저 하고 앞에 순서를 결정한다는 게 많이 근데 사실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좀 이상한데 그건 좀 적절하진 않은 표현 같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이 상황을 바꾸는 게 안 돼. 안 되죠. 문제의 판을 바꾸면 안 되잖아. 분명히 A 뽑고 B 뽑으라고 했는데 B가 먼저 뽑고 문제를 바꾼 거잖아. 그 해석은 이제 적절하진 않은 거야. 시험에서 문제 나왔는데 문제 넣어버리면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이제 적절하지 않다. 그럼 이제 저건 뭐냐? B가 일어났을 때, 즉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될 확률이잖아, 맞지? 이거는 표현을 약간 바꿔서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되었을 확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결과가 나왔어. B라는 결과가 B가 당첨이라는 결과가 원인의 확률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B가 당첨되는 상황이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되었을 수도 있지만 A가 당첨되지 않고 B가 당첨되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B가 당첨되었는데 그 전에 A가 당첨되었을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원인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혹시 현우가 혹시 주식의 뜻이 있어? 펀드 매니저 이런 데 관심 있어? 좋죠. 관심 있어? 리얼리?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베이지 정리가 투자 기법으로 사용이 많이 된대.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 거 실제로. 뭐 베이지안 투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애초에 그냥. 그리고 이제 A 더하기 B분의 A 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식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항상 만들어지거든 구조가. 그치?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얘기합시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 얘를 정의 그대로 어차피 그렇다고 정의가 바뀌는 건 아니야. 항상 수학에서 정의는 완전 근본 같은 거잖아, 맞지? 정의는 그대로야. 그래서 P분의 PA 교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다 구해놨잖지. 그러니까 실제로 저 확률 자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똑같네. 똑같잖아. PA 교비 더하기 PA여 교비 분의 PA 교비. 그리고 이를 이제 곱셈형을 써서 전부 다 이것들로 다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럼 이 친구가 어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A 더하기 B분의 A 꼴이라고 부르시더라고. 그렇게 부르는 쌤들이 있다. 근데 나도 뭐 저 이름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면 실전적인 개념 표현이잖아, 맞지? 실제 식의 구조가 저렇게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 뭐 저런 느낌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응? 근데 A가 되고 B가 되는 거라 맞지. B가 됐을 때 A가 되는 거지 똑같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뭐가? 확률이 다르지 않아?
계산 똑같이 나오네 이게? 얼마 나오지? 네, 그 PB랑 PA가 같으니까. 오 분모 같은 거 맞네? 얘는 똑같네. 맞지? 신기하기. 자 여튼 진행합시다. 이 다음에 내가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나 봐.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혹시 너희 이 회사 아니? 이 회사? 뭐 나왔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아니 왜? A만 썼는데 이래가지고. 애플이라는 게 딱 보였죠. 이 회사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맞지? 이 회사가 물건을 어디서 만들어 주로? 중국에서 또? 인도에서 중국, 인도, 대만 이런 데서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들면 불량분이 생기 안 생겨? 생기죠. 생기겠지. 그러면 뭐 인도 공장의 불량률이 얼마, 중국 공장의 불량률이 얼마, 대만 공장의 불량률이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일단 다 모아서 불량품이 나왔어. 근데 그게 실제로 불량품에서 기여하는 건 각 회사의 생산 비율마다 또 다르잖아, 맞지? 그때 내가 불량품이 나왔는데 그게 그 불량품에 대한 기여가 A 공장이 제일 컸을 확률, A 공장이었을 확률, B 공장이었을 확률, C 공장이었을 확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 생산 그 양을 조정할 때 참고한다고 하더라고 정말. 물론 이건 훨씬 더 복잡한 변수들이 들어가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시티스 들어가. 교과서 내가 했지. 그 경제에서 배워. 아니 교과서에 이게 보통 확통 교과서에 보면 베이정이 나오는 책들 중에 일부가 저런 내용이 들어있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쌤은 딱 그 수준밖에 몰라. 이렇게. 자, 여튼 그래서 쌤이 지금 30페이지 그런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괜찮니? 그래. 그럼 이제 31페이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이제 뭐 할 차례야?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얘를 정리를 해보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문제 봅시다. 359번 봅시다. 359번. 자, 뭐지 이거는? 60%는 버스로, 나머지는 40%는 걸어서 등교했대. 버스로 등교한 학생이 어쩌고 해서 임의로 택하는 학생이 지각했을 확률은 이렇게 물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사건 A를 이제 버스로 등교하는 거라고 하면 A여가 뭐가 돼? 걸어서가 되겠지. 그리고 사건 B를 지각이라고 하게 되면 B여가 지각하지 않으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야? 지각했을 확률. 그러니까 B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버스 타고 지각하거나 걸어서 지각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그럼 버스 타고 지각한다는 말은 버스를 탔더니 지각했네? 걸어왔고 그러고 현우는 학교는 지각 안 해? 저요? 저 10분 일찍. 학원에 10분 늦게 오고? 하자. 네. 약간 등교 시간 보존 법칙. 근데 다음부터는 현우 오기 전 10분 동안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안돼. 맞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실질적 피해를 입어봐야 이게 늦으면 안 되는 걸 깨닫지. 이렇게. 아니면 신일고에 꼭 나올 것 같은 거 딱 쪽집게 편지에 골라가지고 그때 딱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노력해볼게. 지난 6년간의 시험 분석을 통해 신일고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딱 골라가지고 현옥이 짠 하고 이렇게 그렇지 괜찮지. 자 그럼 PA가 얼마야? 버스가 60%니까 10분이 6이고 B 바 A는 이제 버스로 등교했을 때 지각 확률, 할 확률 그냥 20분의 1을 요 값을 20분의 1을 실제로 그냥 줘버린 거야. 이렇게 이제 2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 더하기 PA여는 뭐야? 40%가 되겠지. 곱하기 이제 걸어서 등교했을 때 지각할 확률을 15분의 1 이렇게 그냥 직접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니까 여지가 좀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62번 봅시다. 362번. 362번. 자,
자, 60%가 안경을 쓰는데 이제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사실 더 좋긴 한데 그냥 A 더하기 B분 A 꼴로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잖아,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 재검사 요청을 받을 모든 확률이 들어가면 돼. 근데 재검사 요청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어? 안경을 끼고 재검사 요청, 안경을 끼지 않고 재검사 요청. 아, 그러니까 두 개의 합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 재검사 요청, 안경을 끼지 않고 재검사 요청 이렇게 되는 거지.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 그러면 여기에 안경을 끼고 재검사 요청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A 더하기 B분의 A 꼴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냥 식을 한 방에 바로 빡 써버릴 수 있어서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어서 아까도 봤겠지만 분모 여사건을 쓰는 게 통으로 여사건 쓰는 게 더 편한 경우가 있어. 무조건 이게 좋은 건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에 가깝습니다. 그럼 10분의 6 곱하기 안경을 썼어? 재검사 요청은 얼마? 24분의 1. 10분의 4 안경을 안 썼어? 그 다음에 10분의 1. 그리고 얘가 그대로 분자에 쓰면 그냥 답입니다. 답인 게 아니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이런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A 구조. 자, 그 다음에 366 풀어봅시다. 366. 아니 그 문제인데 그 작년에 저희 학교 쌤이 그 누구셔 이세요? 이세호 쌤이 확률 쪽 배울 때 이 문제 저희한테 내셨었어요. 저희 반에. 왜? 너 확률 배운 적이 없잖아. 확통이 아니라 그 순열전. 수열적 그쪽. 경우 있었는데 왜 저걸 내?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이거 풀어보라 하면서 아 그때 좀 쉬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좀 진도가 그랬어요. 너희가 진도가 잘 나간 적이 있어? 아니 저희 7반 대단하다니죠. 왜? 모르겠어요. 이거 2학년 올라와서 보니까 딴반 애들한테 7반의 인식이 뭔가 조금 희한하더라고요. 왜? 현우야 뭐가 이상한데? 몰라요. 아 근데 약간 팩급이 좀 많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전학이 6명이나 가긴 했는데. 오. 자, 풀었어? 까먹. 문제가 좀 이상하지? 문제가 살짝 그치. 그래서 풀어보라고 한 거야. 오케이? 이거 예전 쌤에도 있던 문제인데 쌤이 사실 쌤을 거의 안 쓰거든. 예전에도 한 2번 썼나? 한 번 썼나? 이거 한 7년 동안. 근데 이제 그때도 거슬려내. 지금 봐도 거슬리네. 약간 이제 불편한 문제입니다. 일단 봅시다. 그냥 친절하게 그냥 침착하게 가봅시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문제 근데 이게 다른 문제가 남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거기서 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랑 비슷하게 내셨었어요. 그 문 뭐 3개인가가 있는데. 몬티올? 이게 모르겠어요. 몬티올 문제야. 아 맞아. 그 염소 그 뭐지? 나 쌤도 지금은 살짝 까먹었는데 그 왜 미국 코미디 쇼 중에 상금이 100만 달러인가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쌤도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금이 아니고 상금이 자동차 최신형 자동차는 그럴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깠는데 뭐지? 그 빈 문이 하나가 있고 염소가 있는 문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 문이 있나? 아마 그런 식일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문을 열어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가져가는 그런 문제 그 쇼거든.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내 다음 시간에 와서 이야기를 해줄게. 어차피 그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한 번은 정리해 줄 거거든. 쌤도 그거를 이제 약간 싹 와닿진 않아서 좀 까먹었는데 그 문제의 구조가 뭐지? 문을 처음에 이제 하나 열었을 때 다른 문을 하나 그 사회자가 열어줘. 빈 문을.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계속 열겠습니까를 하거든. 그 기억이 났어요. 그 문 세 개는 아니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세호 쌤이 얘기하신 거 100개였는데 그 중에서 100개 중에 한 개의 스포츠카가 들어있을 때 이 참가자가 문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걸 열지 않고 아 그죠, 선택했을 때 맞다. 나머지 하나를 열었을 때 아무거나 하나를 열었을 때 거기에 없을 때 이 바꾸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대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 맞아. 요리 완전 잘 기억하고 있어. 내가 까먹고 있었네. 그대로 선택하는 게 더 맞지. 확률이 높았어요. 그치. 그 얘기야. 그러니까 문을 하나 골랐을 때 사회자가 그러니까 이제 빈문 하나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유지할 거냐 바꿀 거냐를 묻는 거야. 어쨌든 정리는 해야 돼. 이게 그 교과서에 있는 그 책이 있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교과서에 있지는 않는데 교과서에 있는 게 있어서 너희 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너 아는 게 좋다. 지금 세호쌤이 또 너희 확통 수업 하신다면서. 지금 준비는 해야지. 이렇게. 자 봅시다. 어쨌든 이제 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답이 뭐예요? 3분의 1. 맞췄다. 오, 자 봅시다.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야, 맞지? 그럼 빨간색일 때는 뭐가 있지? 얘가 선택되거나 얘가 선택되는 경우에 빨간색이 될 수 있겠지. 빨간색인 거는 이 카드를 선택하고, 근데 이제 저 카드를 선택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면을 놓을 건지 이면을 놓을 건지 결정을 해야잖아. 근데 여기는 어차피 아무 면에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1. 오케이? 이걸 선택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곱하기 이 카드를 선택할 확률 3분의 1 그리고 이 카드의 그 내가 놓은 면이 빨간색이 될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윗면이 빨간색이 다른 면이 검은색일 확률이잖아. 그럼 누가 분자로 올라가야 돼? 얘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답이 3분의 1이 나오네. 정리하면. 괜찮아? 오케이. 367번은 그냥 애매하게 어려워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딱 맞게 끝나버려서 클리어하는 없네. 진짜 의도하진 않았어. 시간이 남으면 시험 대비 요즘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